네, 어머니들 안녕하십니까. MK교육에서 과학센터장을 맡고 있는 물리강사 최정호라고 합니다. 어머니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예비 중임, 그러니까 초등학생 어머님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할 때는 제가 좀 약간은 두림실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초등 어머님들은 아직까지 희망이 많이 차 있을 때, 희망이 부풀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좀 많은 어떤 좀 두리뭉실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비전 같은 걸 제시했다면, 사실 제가 오늘은 조금 비장하게 이 자리에 섰는데, 뭐냐면은 사실 이 중2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계실 때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입시에 대해서 또 우리 아이의 진학 또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그 이전 설명보다는 좀 더 진짜 디테일하고 좀 정확한 그런 정보를 좀 전달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넘지만 제가 앞에 도명호 센터장님이 하신 과거영적으로 조금은 언급을 좀 하면서 또 자사고랑도 좀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면 우리 아이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앞으로 좀 넘기면, 일단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일단 여기에서 영재고나 또는 최소 과거라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저희 MK교육에 이 설명회를 참석하신 어머님들 가운데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그래도 부산 지역에서는 나름 그래도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영재 수재 소리를 듣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님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사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첫 번째 영재고, 두 번째 준비하다 이제 떨어지는 과거. 사실 과거를 어머님도 다 아시다시피 요새 분위기 자체가 이제 과거를 처음부터 나는 과거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제 보통은 영재고를 이제 처음부터 준비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 부족하다 싶거나 아니면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과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재고나 과거까지도 조금 내가 아니다 싶으면 이제 자사고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이라면 그래도 이제 특목, 자사 이쪽을 이제 생각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제 범주 내에서 이제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 아이가 딱 이제 이번에 내신을 이제 중2 올라와서 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이제 파악이 되실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아이가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는 확실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뭔가 탁탁 튀고 똘똘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시험만 쳤다 하면, 내신만 쳤다 하면 다 하는 걸 틀려오거나, 그 다음에 좀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내놓은 함정에 많이 빠진 학생들 있잖아요. 실수도 많고. 사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대치동에서 어머니들 상담할 때 제가 무조건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절대로 일반고를 가서 나중에 어머니 얘가 잘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어요. 일반고는 과거나 영재고나 또는 다른 여타 학교들보다 더 정말 예를 들면 진짜 과거 영재고는 수학 과목만 어느 정도 잘하면 끝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 진학을 해서 정말 다른 잡다한 과목들까지 사회, 국사, 온갖 과목들까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잘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어떤 실적을 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도 딱 관찰했을 때 머리는 똘똘한데 좀 예시를 볼 때 실수도 많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어떤 숨겨놓은 어떤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서 함정에 반드시 걸려들고, 이런 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번의 재수를 감내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그렇다면 영재고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또 일단 부산 지역에 아까 전에 노명호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죠. 부산 지역이라면 저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요즘에 부산 지역이라면. 그래서 결국은 일단 영재고 가고 자사고, 그 다음에 일반고 중에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일반고는 예전부터 어머님들 말씀드렸지만 배제하는 게 좋다. 진짜 배제하는 게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재고랑 과거도 이제 조금 이제 정확하게 좀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영재고랑 가보는 아무래도 뭐 당연히 잘하는 애들은 다 이제 영재고에서 1차로 다 뽑아갔죠. 사실 영재고에서 솔직한 말로 1차로 완전 다 뽑았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영재고들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었던 한성과학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 생긴 신생강자인 세종과학고도 결국은 뭐 대치동에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 제가 진짜 좀 안 좋은 표현이 나는데 대치동에서 진짜 어떻게 표현하냐면 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애들이 이미 영재고에서 싹 다 뽑아가고 이제 남은 이진 애들끼리 이제 그렇게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사실은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일단 우리 아이가 이제 실력만 된다면, 실력만 되고 이제 부산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등수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보이는 아이라면 당연히 이제 영재고로 가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저는 약간은 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일단 어머님들이 일단 잘 따져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영재학교를 합격하고 과학고로 합격하는 게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영재고나 과거 재학생들 아이들 수업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또 어떻게 인생이 뒤에 펼쳐지고 바뀌는지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말 어머님들이 되게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정말 잘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과고를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영재고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정말 좋은 학교긴 하지만은 또 뒤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서울에 있는 아이들과 정말 다 이제 대치동에서 정말 전사처럼 길러져야 되죠. 전사처럼 정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전사처럼 길러져야 되가 그 경쟁 속에서 이제 결국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철저히 안 된 경우라면 저는 또 영재고 쪽보다는 과고를 어머님들한테 추천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사실 딱 입시가 고입에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은 진짜 도중형 입시인 대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그래서 일단은 영재고랑 과고를 제가 진짜 디테일하게 좀 먼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애가 특정한 한 과목에 대해서 정말 특출난 지능이 있고, 우리 아이가 특출난 한 과목에 대해서 무기가 있다. 또 그리고 정말 머리가 정말 내가 봐도 잘 돌아간다. 이러면은 반드시 영재고로 가야 되겠죠. 왜냐면 어머님들 꼭 하셔야 될 게, 과고는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다 물화생지를 다 해야 돼요. 이게 어머니들이 되게 잘 모르고 지나가실 때가 많은데, 과고는 무조건 내가 물리를 아무리 잘못해도 1학년, 2학년 조절 못하면 3학년까지 가야 되겠죠. 끝까지 물리를 다 해야 돼요. 끝까지 물리를 다 해야 되고 화학을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영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고는 그냥 예를 들면 비단 요 앞에 있는 한 과목을 할지라도 내가 물리를 잘 못해요. 그러면은 그냥 공통 과정인 그냥 물리 원까지만 딱 들으면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과목 선택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화학이나 생물을 더 좋아하고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 더 학점을 더 따서 나는 이쪽으로 코스를 만들어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지만 더 이상 물리를 선택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알아주실 게 뭐냐면은, 우리 애가 전반적으로 밸런스 있게, 정말 예를 들어 수학, 저는 이제 뭐 과학 강사니까 과학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밸런스 있게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잘하며,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 과목도 그렇게 밸런스 있게 흐트러지게 공부하지 않은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고가 맞는 거고. 근데 우리 애가 딱 어머니 보시기에도 얘는 물리는 괜찮은데 화학은 왜 이러지? 내지는 생물은 괜찮은데 물리화학은 너무 별론데, 이러면은 조금 역시 과학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은근히 제가 항상 과학고 애들 내신하면서 많이 겪는 문제지만 뭐냐면은, 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되게 좀 후회를 많이 해요. 뭐냐면 오히려 차라리 영재고는 아니고 그냥 다른 학교 갈 걸. 과학고 애들이 이제 2학년 됐을 때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나 왜 물리 못하는데, 나 왜 지금 2학년까지 물리를 계속 이렇게 깊은 단계까지 들어야 돼? 왜냐면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학교 편제에서 너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거기서 무조건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와서 거기서 대학 수시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과학 과목에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린 말씀, 우리가 특출나게 한 과목을 잘하는 게 있고 정말 그게 무기화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영재고 추천드립니다. 영재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애는 물화생지를 특출나게까지는 아니고 골고루 밸런스 있게 잘한다. 그러면은 과거가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반응은 하지만은 사실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뭐 2학년에 졸업을 하는 애들 거의 없죠. 사실 무조건 영재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3학년까지 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아이들의 이제 마인드고, 그다음에 학교 모든 대학에 입사관들도 이제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구조니까, 그렇게 이제 영재고는 어쨌든 들어가면 이제 3년까지 다 해야 돼. 근데 아시다시피 과거는 그래도 영재고에 비해서 장점이 조졸 조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2학년 때 이제 대학을 2학년 마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안에서 잘한다는 가정하에서 내신을 잘하면은 이제 2학년 때 이제 마치고 이제 진학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좀 잘 아셔야 될 게 좀 이 부분 좀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정말 이 작년에 부산 내려오기까지 정말 대충 주로 메인으로 했던 게, 제가 정말 한성 가고 세종 가고 애들 입시도 했었었는데, 제가 딱 느낀 게 뭐였었냐면은, 과거는 3학년 되면 서울대에 대한 그 서울대로 진학하는 어떤 합격자 수가 확 떨어집니다. 안 뽑아줘요. 거의 잘 안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의 안 뽑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서울 쪽에서 그 좋은 과고에 있는 한성 세종도 그렇게 잘 안 뽑아주는데, 뭐 사실 지방과고들은 뭐 좀 더 말할 나위는 없겠죠. 그래서 대신 2학년 때 조졸조진으로 진학한 애들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그러니까 서울대도 그렇고 다른 여타의 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서울대 좋은 메이저 공대, 그 다음에 의대들, 그 다음에 또 뭐 고까지가 안 된다면 약간 좀 낮춰서 이제 연대 메이저과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뭐 최소 고려대까지, 여기는 진짜 잘 뽑아줘요. 진짜 2학년 때까지 진짜 잘 뽑아주는데, 뽑아줘야 될 게 3학년 되면 정말 잘 받아줍니다. 진짜 실패를 많이 해요. 정말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간혹 3학년 때 입시실이 나쁘지 않던데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게 전부 다 재수생들이에요. 과거도 요즘에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전부 다 대상학원 다 몰려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전부 다 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될 게, 2학년들이 실적이 좋은 거지 3학년들은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좀 종합적인 걸 이제 좀 고려를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감안해서 좀 어머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어차피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그래도 위에 영재고, 그 다음에 못해도 부산가고 일가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전국 단위 자사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실 강력 단위 자사고인 해고는 제가 봤을 때 좀 이따 말씀드리기도 별로 비추합니다. 별로 제가 봤을 때 추천을 별로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전국 단위 자사고 내지는 아니면 사실 뭐 일반고인데, 근데 일반고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배제를 하고,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어머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 그런 진로를 따라갈 아이들은 과학만 나중에 보면 이 시기부터 좀 늦긴 했었는데 분명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이 시기부터라도 정말 물리1, 물리2, 화학1, 화학2는 철저하게 좀 끝내고 가요. 사실 이게 안 되면 제가 봤을 때 입시도 힘들지만 중요한 건 가서도 뭐 결국 전교 꼴찌하고, 그 다음에 뭐 특히 영재고는 그나마 전교 꼴찌가 그나마 괜찮다 하더라도 과거는 전교에서 바닥이면 정말 그것도 다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진짜 지금부터 좀 물리1, 이게 왜냐면은 사실 궤도, 제가 뭐 생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생지보다는 좀 더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공부 시간도 많이 걸리는 물원, 물투, 그 다음에 화원한테는 이 시기에 좀 충분히 좀 다지고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일단은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새 학교 영재고하고 자사 전국단 대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반드시 좀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네 과목들은 철저히 좀 준비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넘겨보면,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저는 작년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는 이제 좀 저도 이제 적응이 이제 이 동네에 대해서 됐는데, 작년에 내려오고 사실 깜짝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좀 많이 놀랐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는 이거는 지금 뭐 보통 이제 서울 쪽에 있는 그런 유명한 입시연구 소장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은, 사실 서울의 아이들, 특히 뭐 대치동 아이들이랑 지방의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제일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사실 뭐 다 말씀하시지만 영어 이런 건 의외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소장님 말씀을 딱 바로 느낀 게 뭐냐면, 작년에 딱 느낀 게,
정말 수학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저 정말 그래서 작년에 와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우와, 진짜 중1인데 이것도 몰라? 이런 공부하고 하겠다고 앉아있는 애들이 수학이 이것밖에 안 돼 있어. 저 진짜 충격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뭐 그렇잖아요. 정말 뭐 진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초4, 초5 때 하이탄 물론을 들어오는데 초4, 초5 때 이제 하이탄 물론 들어오는데 그러려면 걔들이 언제부터 정석을 들어갔다고 보시면 걔들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만 보다가 제가 이게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진짜 잘하려고 아무데서 저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부산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결론을 했어요. 아, 여기만 꿀빠는 동네가 없구나. 내가 좀 미소없어 미안해. 여기 진짜 꿀빠는 동네다. 이렇게 꿀빠를 수가 있나. 왜냐면 진짜 정말 이 영재고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부산 지역과 관련을 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어머님 아시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사실 뭐 부산 지역에 이제 뭐 저희 MK 교육에서 뭐 대다수 이제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 그렇게 저희 쪽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배출되긴 했었지만은 또 그 공모의 이면에는 저는 교육부의 어떤 제도도 상당히 한몫을 했다고 봐요.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작년부터 지역 TO제가 생겼잖아요. 영주고에는 지역 TO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사실 제일 피해 본 건 사실 대치동 애들이고 대치동 애들 작년에 복습이 났거든요. 뭐냐면은 사실 자기들은 워낙 지방 아이들에 비해서 실력이 월등히 우수한데 사실 물론 예전에도 지역별 TO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었어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최소한도로 이 지역을 몇 명 정도 뽑겠다 이런 게 사실 있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뭐 몇 명이 규정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대치동에가 너무너무 탁월하게 되면은 정말 지역 TO 깎아먹어서라도 서울에들만 뽑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어떻습니까? 작년부터는 아예 그냥 복잡시켜버렸잖아요. 뭐냐면 아예 시행령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뭐냐면은 결국 부산 지역은 어느 학교는 몇 명 정도까지는 TO를 할 테니까 그냥 무조건 부산 지역에서 몇 등 안에 드는 애들은 그냥 이 학교 쓰면 그냥 바로 합격시켜주겠다 이거잖아요. 서울 애들이 암만 얘들보다 5배, 6배 잘해도 서울에 떨어뜨리고 합격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연경 같은 경우는 이제 TO제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강보원이 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말 편하게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저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영재고에 대해서 이걸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저희 지금 물론 지금 저희 저희 자랑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부울경 지역에서 지금 거의 최고 시절 가진 애들은 전부 다 거의 저희 MK 교육의 영재고 대입 파이널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걔들 중에서도 물론 제가 봐도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사실 또 최상위권에 몇 명을 제외하고서는 제가 봤을 때 비슷비슷하거든요. 진짜 비슷비슷합니다. 진짜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한다는 느낌을 상위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혀 못 받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제가 좀 튀어나가려면은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좀 한 중간 정도 하고 못하면 다나원 가도 또 중간이겠지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거 제가 정말 불 아니고 뻥 하나 썼고 팩트를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을 되게 오래 다닌 학생이 있어요. 저희 학원을 되게 오래 다닌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이 유일하게 조금 안 됐었던 게 이제 머리는 괜찮은데 소술 같은 게 좀 잘 안 됐어요. 소술 같은 게 좀 잘 안 되고 한데다가 애가 자꾸 저희 학원에 이제 좀 최상위권에 좋은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걔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니까 어머님이 그걸 못 참으신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애가 계속 그래도 최상위권에서 있어야지 애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런 어떤 공부의 원동력이 생기지 자꾸 이 학원에서 조금 하위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하위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좀 애가 너무 자존감 잃는 것 같아서 좀 안 되겠다 해서 가사람 만나요. 그래서 가사람 쪽으로 이제 옮겼었는데 제가 놀랐던 게 거기서 가자마자 1등을 하자마자 그래서 저 가사람을 저 나이가 잘 모르지만 저것도 수준이 정말 진짜 저기 좀 볼 때가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하자마자 가는데 그러면 심지어
또 즐거웠던 게 2학년 중에 또 저희 학원에서 지금 또 이제 차근차근 키워가는 또 엘리트 코스 반 학생 중에서 또 박사람에서 잘했대요. 뭐 어머님 말씀을 액면 밑점에 그래도 시험 보면 이제 박사람에서 수학, 과학 뭐 통틀어서 그래도 한 1등에서 3등 안에 항상 들은 학생이다, 최고 학생이다 했는데 저희 학원 때 보니까 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민망한데 좀 중하위권으로 이렇게 쳐지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몇 명을 제 학원은 똑같습니다. 진짜 이 여기는 기회의 땅이 맞습니다. 여기 그냥 기회 정말 기회의 땅이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잘해야 아이들이 없어요. 정말 저는 여기서 수업을 할 때나 그다음에 자기가 대체해서 할 때나 그 체감 날짜 어떤 체감적인 어떤 상황을 말해보면 애들이 문자를 풀어도 뭐 진짜 한 문제에서 뭐 선생님 이 방법요 아니면 저 수학을 이까지 했는데 아니면 이 방식으로 제가 수학을 치는 것 같아요. 막 치고 나오는데 오히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일단 그냥 조용하고 제가 수학을 막 삼각함수 이런 것도 제가 알려줘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얘가 사인은 뭐고 코사인은 뭐고 이거 알려줘야죠. 이해하고 네, 또 어이없는 건 그런 애들이 또 부산에서 다 영주 온다니 오게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좀 있고 해서 이게 확실히 이쁠 받는 동네가 맞네. 그래서 진짜 조금 하면 여기는 영주공학이 엄청 쉽겠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이거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또 여기 지역의 아이들은 좀 이제 비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요새는 어머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대치동도 사실은 아이가 K모 그 다음에 보통 이게 기본 세트잖아요. 보통 영정화 애들 K모, 무롤, 하월 이게 기본 세트로 이제 쫙 돌고 이제 보통 영정화 파이널 데뷔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수상을 뭐 K모 기준으로 2차 그 다음에 무롤, 하월은 어차피 뭐 상은 이제 한 번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결국 거기서 수상을 한 번도 못한 애들이 아까 노영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못한 애들이 대부분 요즘에 영적으로 합격을 해요. 왜 그러냐? 왜냐면은 요새 좀 이 시장 구조가 많이 왜곡된 게 3학년들이 좀 잔인한 게 이 정말 그 초4 때부터 그렇게 빡세게 돌린 애들이 몇 년을 반복해서 결국 중3이 되고 중3 돼서 결국 정말 지금 저희가 그렇죠. 뭐 새벽 1시까지 이 고생하면서 물리로 치면 뭐 물리원, 물리투, 일반 물리, 그 다음에 온갖 창의 물리까지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 끝낸 애들이 결국 영적으로 합격하고서도 걔들이 잔인한 게 뭐냐면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나 마지막으로 엄마 나 중학교 때 마지막 트로피하고 마지막으로 받을 거야 이러면서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 다시 나오거든요. 걔들이 상을 그냥 다 휩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이제 뭐 불경 전체에서 최고 실적을 내긴 했지만은 그래도 저희 학원은 실적 보게 되면은 다 최고 수상 금상이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학년들이 요즘에는 무롤 화월을 해서 상을 받기는 좀 힘든 구조다. 이건 대치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치동도 잘해서 동상 나오면 잘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상을 왜냐면 워낙 잘하는 전국의 그런 그 중3들이 많기 때문에 상을 받기 힘든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선생님 이거 자소서에 실적도 못 쓰고 그 다음에 상도 어차피 못 받을 텐데 이거 안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인 게 뭐냐면은 진짜 제가 영정 데뷔반에서 이건 뭐 대치동도 그렇고 저희 MK에서도 부산 아이들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해보면 느끼잖아요. 뭐냐 무롤 하워를 하고 영정고 데뷔반에 들어오내라 안 하고 들어오내라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래서 첫째 날부터 따라가고 받아들이는 속도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무롤 하워를 해서 한번 단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리원, 물리투를 교양학년 수준으로 듣던 애랑 그 다음에 그리고 K모 끝나고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물리, 화학을 1, 2, 일반 수준까지 철저하게 막 진짜 돌려서 그래도 주 3회씩 이렇게 돌려서 온 애들이랑 진짜 차이가 나요. 완전 한 바퀴, 두 바퀴 정리해서 온 애랑 그냥 예전에 한 번씩 이렇게 띄엄띄엄 다 까먹고 온 애랑 영장을 딱 돌아서 내고 진짜 그 실력 차이는 진짜 뭐 비교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정말 요즘에 그래서 뭐 무롤 파월의 어떤 트렌드는 뭐냐면 수상이 목적이 아니라 저학년 같은 물론 3학년은 무조건 수상을 노려야 되는 거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상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정이나 과거로 가려고 할 때 정말 그 나중에 또 파이널 데뷔반을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서 정말 잘 따라가는 거 거기서 정말 선두권을 유지하는 거 그걸 위해서 이제 그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잠깐 떨어지면 결국 영재고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부산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그래도 제2도시다 보니까 티오가 많은데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이 수도권에 비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서울 애들 살벌하지. 경기도 장난 아니에요. 경기도 애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 그다음 인천까지 해서 막 정말 그 많은 인구 속에서 티오가 그래도 얼마 안 되는데 부산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제2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배정한 티오가 꽤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티오 다 합쳤다고 했을 때 부산에서 잘하는 애들 좀 모아봤을 때 얘네들이 진짜 우리 애가 그 안에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 저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진짜 사실 정말 그렇게 아주 특출나는 몇 명 제가 오는 그렇게 괜찮은 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영재모도 그렇게 부산에서만큼은 그렇게 힘든 시장은 아니다. 어차피 뭐 분명히 티오가 확보되어 있는 시장에서 거기서 부산에서 줄 세우기 위해서 딱딱딱 결국 뽑는 건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 아니다. 이렇게 말씀. 혹시 마찬가지로 저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영재모에서 이미 또 생각했어요. 영재모에서 이미 걸러졌잖아요. 이미 그 평이한 애들 속에서 이미 그나마 그 평이한 애들 속에서 상위권은 이미 걸러져서 이미 다 한과영, 대과영, 내지는 뭐 서울도 티오가 뭐 둘씩이나 있고 뭐 정말 부산은 티오가 많으니까 다 갔어요. 자리는 그냥 싹 다 뽑아갔어요. 그럼 결국 여기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누가 가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거 제가 진짜 역시 말 하나 못하고 며칠 전에 저희 학원 출신인데 영적으로 준비하다가 떨어져서 이제 부산학으로 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중간고사 끝났다고 까불면서 놀러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학교 시험이 너무너무 쉬워 미치겠어요. 학교 시험이 너무너무 쉽고 뭐 저는 이제 물리 선생님이니까 물리는 너무 쉬워서 저 100점 맞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 말하냐면 사실 진짜 보시다시피 정말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인구대비 정말 많이 뽑거든요. 굉장히 많이 뽑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미 좋은 애들 다 걸려졌지. 그래서 진짜 이 학교는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합격도 뭐 쉬울 수 있지만 들어가서도 굉장히 상위권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조금만 준비를 잘하고 하면. 그러면 사실 아시다시피 전부 다 뭘로 갑니까? 다 어느 정도 이제 조절까지 다 전부 다 수시잖아요, 사실. 수시잖아요. 뭐 정시로 뭐 시험 봐서 하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조금만 좀 신경 써서 근데 내신을 신경 쓴다 하면 역시 과학에서 아까 말했듯이 1, 2, 요 과목들 철저히 어렸을 때 잘하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상위권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역시 서울대나 뭐 아니면 뭐 학위원 계열로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사실. 그래서 결국 그런 구조고 그 다음에 오늘 아셔야 될 게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좀 뭐 요새 그렇잖아요, 사실. 요새 뭐 딥속에서 제일 흔한 말 이거 아닙니까? 의대는 당연히 삼수사수가 두번 아니냐. 진짜 보통 뭐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이제 보내는 이제 또 자사고가 이제 휘문 아닙니까? 뭐 휘문이 그렇게 의치하게 많이 보내는 것도 그 전부 다 강남의 돈 많은 엄마들 우리의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끝까지 막 진짜 대성에서 돌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뭐 낮은 의대 등급이라도 하나 이제 걸려서 이제 학교를 하는 건데 근데 결국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아이가 만약 영재고나 과고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사실 이게 요새 트렌드예요. 뭐냐면은 제가 요새 또 놀랐던 게 뭐냐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좀 놀았던 게 뭐냐면은 서울영재고를 합격을 하자마자 어머님들이 무슨 수업을 시키냐면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서울영재고 딱 합격하자 어머님들 보통 부산이 그런 문화 잘하는데 서울은 무조건 팀 짜잖아요. 무조건 뭐 딱 맞는 애들끼리만 팀을 딱딱딱 짜는데 그냥 딱딱딱 팀을 짜서 뭐 그 엄마들이 전부 어디에 살려다니면 수능 1타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고 나서 서울영재고 합격하고 서울영재고에서 그렇게 빡세게 심화 공부를 하는 애들이 합격하자마자 어디로 달려가냐면 일반물리, 일반학이나 심화 그러니까 그 합격생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수능 강사한테 달려가요. 왜냐면 얘네들 좀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뭐 일단 아무데나 서울대 아무데나 대놓고 그 다음에 정시고 했다니까요. 재수에서 결국은 저희 반수나 아니면 재수에서 결국은 정시 봐서 미래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사실 아시다시피 이런 애들이 정시에 본격적으로 뛰려면 한 일반고에 못 따라갑니다. 진짜 얘네들이 공부하는 과정이 좀 과거나 영재거나 일반고는 공부하는 과정에 따라서 수능에 좀 맞춰져 있느냐 안 맞춰지냐 그 차이지 이런 애들이 대성에서 1년 한 바퀴만 돌면 살벌하게 점수가 되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그런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저는 뭐 영재고 과거가 사실 어머님들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벌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정말 부산 지역이라면 그래도 우리 애가 정말 수능 안 보고 그 다음에 학교 내신만 그냥 수시해서 그냥 딱 서울대, 그 다음에 의대 내지는 어떤 학위원 내지는 뭐 연고대 요 급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선택만큼 좋은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좀 과학기로 따지면 원투 과목은 좀 철저히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항상 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다시 제 얘기를 좀 돌아가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워낙 이제 영재고나 과거 쪽으로 이제 유명한 학원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또 설명이 앞으로 많을 테고 또 어머님들도 방금 전에 또 도센터장님들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좀 어머님들이 이제 마지막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단이라든가 전사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소설을 좀 말씀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제가 이제 원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되게 얼마 전까지는 좀 두려운 부분이기도 했었죠. 왜냐면 사실은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교육감들에서 어느 진영의 교육감들이 훨씬 더 우세하게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학교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미 그 시행령은 결정이 됐잖아요. 이제 사실 시행령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근데 그 시행령을 집행하는 주체는 아시다시피 교육부 장관이거든요. 교육부 장관이 근데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지금 음주운전 때문에 아니까지 인주를 못 먹고 있지만 박순애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뭐 어쨌든 인주를 받아서 뭐 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철저하게 이번 정권의 사람이니까 아마 예전 정권의 색을 많이 지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이제 한참도 좀 모르게 되는 면도 좀 있어요. 사실 이미 정권이 바뀌었고 그 시행령 집행권자가 이제 최종 집행권자는 사실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정권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지역 교육감들이에요. 교육감만 지정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옹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그 지역의 교육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이번에 교육감 선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미 판세가 너무 많이 예전 같았으면 뭐 진짜 진보 진영 교육감들이 뭐 다 득세를 차지하고 뭐 전국 다 합쳐봐서 3명 정도밖에 보수 교육감이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보수 교육감이랑 기본교육 비등비등이 정보였잖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게 그동안 뭐 진보 진영이 뭐 거의 핵심 턱받침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진짜 처음으로 이제 보수 진영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이 됐고 이번에 저는 사실 이 사람 안 됐잖아요. 이 사람 안 될 줄 알았었는데 하이스 교육감도 어쨌든 당선이 됐고 어쨌든 그래서 진짜 이 보수들이 이제 약진을 하면서 결국은 아까 전에 그 인터뷰 시험을 보시면 얼마나 공약이 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방향은 사실 이런 쪽에 공부를 하는 애들이 결코 불리한 구조는 가지 않을 것이다. 사실 교육감들이 사실 그 권한을 쥐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정 취소에 대한 어떤 소송 제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또 최종적으로 누가 집행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외고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당선되기 전에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권과 좀 대립감을 세우기 교육 쪽에서는 자사고 존치시키겠다. 그 다음에 외고도 역시 부활시키겠다. 뭐 특목고 쪽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말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권 5년 안에 특히 이제 딱 어머니들 아이가 잘 이제 대학을 갈 그 시점쯤 되게 되면은 사실 이 정권이 이제 결국 이 정권에서 정권에서 어떤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이 완전히 확립이 되는 그런 시점쯤에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진짜 뭐 정시가 유리할지, 수시가 유리할지, 아니면 정시 인원은 외연적으로 확장을 한다고 속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서울대나 메이저 대학에서는 뭐를 더 중점적으로 뽑게 될지 그걸 갖다가 되게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전사고인데 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사실은 이 영재고나 과거외고는 영재고는 조금 다양성이 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재고 과거외고는 예를 들면 서울영재학교 그 다음에 대구영재학교 세종영재학교 다 비슷비슷해요. 1학년 때 어떤 과목 듣고 2학년 때 어떤 과목 듣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뭐 부산가고 서울과 부산가고 한성가고 세종가고 다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마다 어느 과목을 선택하고 어느 영역을 선택하든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근데 아무래도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자율이 앞에 붙은 거 딱 봐도 재량을 다 줬잖아요. 사실 뭐 정부에서 말씀할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사고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학교 재단 이사장이나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학교를 끊느냐에 따라서 학교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실 다르고 특히 어머님들 뭐 옛날부터 어머니들이 어린 학생 때부터 있어왔던 그 유일한 자사고가 사실은 이제 민사고 아닙니까? 사실 제일 오래된 학교니까. 그래서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알다시피 뭐 유학을 간다면 정말 외국의 어떤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 유학을 간다면 사실 민사고 아닙니까? 사실 국제관 유학관이 가장 잘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사고는 이제 좀 학교별로 각자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금 어머님들이 사실 한학원 부산 지역에서 이제 쓸 수는 없는 학교예요. 사실 이제
전국 단위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하나고는 사실 서울에서만 아이들을 선발하고 한 몇십 명 정도의 아이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군인가자. 그래서 우리 남편이 군인이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군인이다 그러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 다문화야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플러스 남편이 군인인 경우에는 하나고를 지방에서 쓸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건 오직 서울 쪽 아이들을 위한 학교인데, 근데 제가 하나고를 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기서 되게 좀 중요한 걸 말씀드려요. 서울대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뽑느냐를 제일 잘 보여주는 학교가 하나고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내려오기 전에 뭐 세종이나 한성하고 이쪽 입시도 많이 관여하고 재학생도 많이 했지만,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안쪽으로 내려오기 전에 제가 세움학원 원장이었었어요. 세움학원 뭐 지방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세움학원이 대치동에서는 두 번째로 큰 학원, 완전 메이저로 두 번째로 큰 학원, 시대인재라는 학원이 제일 크고, 그다음 두 번째로 큰 학원이 세움학원인데, 거기서 이제 영재관 원장이었었고, 그때 저 영재관이 제일 많이 다녔던 메인 학교가 이제 하나고였었는데, 그래서 하나고 아이들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뭔가 많이 느끼게 했어요. 뭐냐면은 일단 하나고는 어머니 뭐 잘 아시다시피 하나은행 재단이지 않습니까? 은행이 재단이다 보니까 얼마나 깜빡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학교를 가보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의리의리합니다. 정말 학교가 그 위용이 모든 전국의 고등학교 통틀어서 가장 위용이 장난 아닙니다. 뭐 정말 유리창 통창으로 너무 멋지게 다녔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2번이 중요한 건데, 사실 하나고는 지금도 이 기록이 안 돼 있죠. 지금도 이 기록이 안 돼 있죠. 뭐냐면은 수시전형에서 국내 최고. 수시전형, 그러니까 서울대를 수시전형 보내는 그 비율 면에서는 국내 최고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학교는 이거를 좀 이제 어머니들이 잘 들으셔주시고, 뭐냐면은 하나고는 이제 아무래도 자사고다 보니까 이제 교육과정 편제 자기 마음대로 짜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짤 때 뭘 많이 집어넣냐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AP 물리, AP화, 일반 물리, 일반화, 이거 고2 때 다 듣거든요. 고2 때 듣습니다. 그래서 AP 물리, AP화, 그 다음에 일반 물리, 일반화 듣고, 이제 고3이 딱 됐을 때는 이제 뭐를 들어가냐면은 정말 고급 물리라고 해서 고급 물리, 고급화학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순까지 가냐면은 대학교 1학년은 대학교 2학년, 3학년 순까지 배워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순까지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서울대에서는 얘들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이 하나 같은 경우에도 학점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수학 과목들은 뭐냐면은 내가 물리라는 과목에 내가 특화가 되어 있는데, 물리에서 내가 물리 1, 물리 2 듣고, 그 다음에 일반 물리 1, 2 듣고, 그 다음에 뭐 내지는 AP를 들어서 이제 외국 영어까지 좀 감안하고 조금 대학이 좋아할 만한 방향이 AP 듣거나 아니면 고급 물리까지 딱 들어놓아서 그것만 딱 해놓으면은 사실 학점이 어떻든지 간에 제가 입시에서 그걸 봤거든요. 거의 다 뽑아줍니다. 학점이 그렇게 안 좋아도 거의 다 뽑아줍니다. 사실 그렇게 나만의 히스토리를 딱 만들어내서 나만의 강점 무기를 딱 갖춘 경우는 서울대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수시학교에서 국내 최고인 이유는 정말 이 학교만큼 그걸 갖다가 잘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 물론 하나고가 영재고나 과거에 비해서 좀 그렇게 또 비교 우위냐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영재고 과거를 우리 아이가 갈 실력이 안 된다면은 저는 서울에서는 무조건 하나고 추천하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수시로 정말 아이들을 잘 하는데 서울대에서 엄청 좋아요. 대학 선수하고 다 같이 보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의대를 보내는 우리가 비율보다는 서울대를 많이 보내지만, 또 요새는 수능 체제를 없애는 경향이 생겨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하나고가 이제 의대에서도 많이 약진합니다. 그래서 하나고가 앞에까지 좀 털리기는 잘해서 그런데 이번에 2022년 입시 실적을 보게 되면은 하나고가 정원 비율 입시 실적이 최고거든요. 왜냐면은 뭐 사실 아까 전에 1위 아까 벌써 알겠지만 외대국어예요. 1위는 총 명수로는 1위가 외대국어인데, 외대국어랑 하나고는 좀 부분을 확실하게 했을 게, 외대국어는 정원이 370명, 뭐 350, 37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고가 200명이니까 거의 한 1.5배에서 한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사실 그걸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원 대비로 따지면 이 학교가 최고예요, 사실. 근데 여기가 원래 예전에는 정시로 서울대라든지 의대로 보내는 비율이 거의 적었었는데, 아무래도 정부 방침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정시를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사실 이 학교에서 이제 정시가 약간씩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학비가 뭐 들어가는 거 토탈 학비, 제가 엄마들 정확히 물어봤는데 한 연간 2,100 정도 됩니다. 조금 부들부들하죠. 그래서 민상보다 좀 덜하지만은 그래서 학비가 꽤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어쨌건 과거보다는 많은 정도. 그러니까 과거보다 많은 정원 200명. 하지만 상산이나 외대부는 대략 3, 400명 사이인데, 이번에 정원이 작고, 그 다음에 정원 대비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원탑.
진짜 수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학교. 근데 그게 왜라고요? 뭐냐면 나만의 정말 전략과 그 전략 무기를 갖춘 그런 어떤 히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로드맵 맞죠?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만약에 화학에 재능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생물에 재능이 있다, 물리 재능이 있다 그러면 좀 저는 그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그분을 좀 키워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쪽 부분을 이제 이쪽 부분을 어차피 나간다고 했어요. 이거는 비단 하나뿐만 아니라 결국 서울대에서 보는 것도 결국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어쨌건 특히 이 하나고의 특징은 잘 맞잖아요. 뭐냐면은 다른 학교들 이상하게 N수생들이 많아요. 뭐냐면 결국 떨어지면은 또 재수하고 해서 애들이 대학을 많이 가는데 근데 수시형 학교답게 아무 정시형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시험학교 현역교육이 굉장히 없습니다. 거의 재수를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영재과고랑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미국 칼리지 보드 AP를 운영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인정합니다. 사실 영재고과고 AP는 인정하지 않아요. 영재고과고 AP는 국내에서 몇몇 대학에서 인정하지 미국에서 인정하는 건 하나고랑 그 다음에 민사고 같은 거의 이런 자사고들이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보통 지나간 아이들 보면은 면접에서 어떤 아이들이 보냐면 전교 회장하고 임을 한 번도 안 놓치고 발표가 엄청 자기적 방해하고 그런 외향적이고 리더십이 많은 아이를 선호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고의 어떤 전반적인 특성인데 어쨌건 이 학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재고 과고를 포기했을 때는 서울대 수시 최고 대학이다. 그리고 뭐 어쨌든 부산 지역에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제가 뭐를 좀 강조드리냐면 반드시 우리 아이 진짜 나만의 전략 과목을 미리미리 좀 만들어 보라. 우리가 이과라면 물리건 화학이건 생물이건 간에 나만의 전략과 만들어서 쭉 발전시켜 가면 그 나중에 결국은 대학 갈 때 수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진짜 제가 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종하고 한성하고 아이들 정말 평점이 1학년 때 평점이 거의 처참한 애들도 결국은 서울대 물론 메이저과까지는 아니지만 서울대라든지 아니면 카이스트에서 결국 뽑히는 걸 봤어요. 제가 1학년 때 뭐 보통 아웃백이라고 하죠. 아웃백이 뭐냐면 100등 가까이서 말하는데 보통 아웃백 안에는 사실 그거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대랑 카이스트가 뭐라고 밝히냐면 특히 카이스트가 그래요. 우리는 1학년 때 아웃백이어도 좋다. 근데 대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얼마나 올라왔는지,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얼마나 올라왔는지 이거 보겠다. 상승폭 보겠다. 처음에 저거 못해서 못할 수도 있다. 이거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애들도 결국 특히 그리고 제가 물리선생님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 서울대라고 딱 놓고 보면 서울대는 물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공대 기본은 다 물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리를 못하는 애들이 전기, 전자나 그 다음에 기후공학, 항공우주고 조선 어디를 들어가도 좀 잘 못 따라가고 근데 전부 다 물리인데 그래서 좀 물리 과목을 특히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고에서도 물리 성적이 좋은 애가 다른 과목에서 조금 취약하더라도 잘 서울대에서 뽑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수학도 온갖 진짜 대학교 전공에서 배울 거는 온갖 과목 수시 과목 다 쪽에서 배우고 그 다음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장점은 우리 애는 어쨌든 지방에서 절대 학교 안 나오고 서울에서 죽어도 나오게 한다 이런 욕망을 가진 어른들이 많이 선택하십니다. 무조건 그냥 왜냐면 진짜 대충 어른들은 좀 그런 경우도 많이 봐요. 한강도 싫다. 나 한강 갈 거야. 그냥 진짜 힘 보내겠다. 이런 거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서울에서 나오고 싶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다. 돈 좀 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정시는 우리가 좀 위험하고 수능은 잘 못 볼 것 같은데 수시로 서울대나 응시한 가고 싶다. 이런 경우라면은 반드시 이제 하나고를 이제 선택하는 게 옳고 그 다음에 뭐 단점은 정시가 좀 취약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좀 이거 말씀도 잘 모르는데 남녀 차별이 좀 심합니다. 굉장히 심한 학교예요. 굉장히 심한 학교예요. 이상하게 은행권들이 가지는 그런 전반적인 회사 문화가 투영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남녀 차별이 심해요. 이거 나중에 네이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하나고 입시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입시뿐만 아니라 하나고에서 신입 직원들 뽑을 때 남자 직원들을 그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이제 여자 직원들을 일부러 퇴학시킨 그것도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보면은 제가 봐도 여자들이 가면 좀 불리한 점이 좀 있어요. 제가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는 학교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요 하나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나만의 전략감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 사실 제가 이제 좀 어느 년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은 학교는 마지막으로 이 학교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부산에서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 내려오기 전까지 가장 대치동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가장 핫한 학교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다녔고 외대고라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영재고도 인기가 좀 시들해졌어요. 사실 뭐 의대를 제약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분명히 시들해진 게 있어요. 의대도 시들해지고 과거는 뭐 의대 떨어진 애들이 가는 거니까 그 같이 비율적으로 또 시들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막 엄마들이 막 그 보글보글 몰리면서 우리 애는 꼭 입안에 넣어주세요 한 말이 외대부. 굉장히 한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조카죠. 제 여동생 아이도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제 주변 웬만한 사람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가장 핫한 학교. 좀 우리가 똑똑하다 싶으면 요새는 뭐 외대국으로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말씀드리지만 부산에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여기는 뭐 재단은 하나고에 비해서 좀 별로입니다. 재단은 별로인데 대신 여기는 경기도가 굉장히 설립할 정도 뭐 토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원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아마 보수교육감이 더 됐으니까 아마 외대국어를 뭐 정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키우려고 더 진짜 지원을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경기도가 뒤에 있다는 면에서 저는 좀 그 부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정원이 많은데 실적이 지금 몇 년간 명수로 비율은 하나보다 채워지만 명수로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서울대 수신. 그걸 뭘 말하냐면 진짜 유명한 입시소장들 인터뷰 한번 보시면 다 그 말해요. 외대국어 유일한 장점 뭐냐면은 데이터가 정확하다. 엄마들이 그래서 불안해 안 한다. 뭐냐면 여기는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애가 외대국어에서 몇 등인데 물리 성적이 몇 점이고 화학이 몇 점이고 이건데 우리 애 어디 있으면 100% 합격이고 이러면 외대국어는 다 찾아줘요. 그 정도로 데이터가 정확해요. 진짜 그걸로 정말 유명한 거예요. 데이터가 진짜 그래서 정말 어느 학교보다 그런 입시 진학 지도에 대해서 정말 거의 완벽한 데이터를 갖췄다고 평가받는 게 외대국어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영재고하고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좀 뒤에 말했지만 뭐 수시 정시를 다 오르고 워낙 인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영재고 인원에 비해서 뭐 거의 두세 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축적됐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이건 확실해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몇 등 하는데 우리의 어디 쓰면 절대 이번에 현역으로 재수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그러면 거의 학교에서 그분을 정말 뭐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거 알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그런 거 다 상담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학교에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건 바로 3번. 뭐냐면은 거의 자사고 중에서 전사고 중에서 유일한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뭐냐면은 가자요. 하나고는 아까 뭐가 안 된다고 했었죠. 하나고는 정시가 안 됩니다. 하나고는 정시가 안 되고 그냥 수시 위주가 되는데 여기는 정시랑 수시가 둘 다 잘 돼요. 제가 앞으로 돌리기 좀 그렇지만은 뭐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정시 수시가 인원이 거의 비슷하면서 국내 최고 명수를 차지하는 학교는 이 외대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대부가 수시가 대략 30, 그 다음에 정시가 40, 이 정도 균형 갖춘 학교가 서울대에서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이 학교는 물론 그런 수시를 위한 보통 세특이라고 하죠, 세특. 학교가 얼마나 열성적이냐면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고만큼이나 세특을 정말 잘 썼어요. 애들 생기부에다가 애가 조금만 재능이 있으면 정말 뭐라도 선생님이 막 정말 그 열정적으로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진짜 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특출난 재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특을 너무너무 잘 써요. 그리고 그걸 서울대가 신뢰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세특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지금 거의 하나고를 따라올 정도로 인원이 많아졌는데 근데 하나고의 유일한 장점이 정시를 또 이 학교가 가능한 이유는 저번에 저희 대표님 와서 여기는 이런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학교 내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정말 그 수능, 예를 들어 수능 스타일이죠. 수능 스타일인데 예를 들면 그냥 극단적으로 해요. 한 수능 100문제 정도를 30분에 풀게 만든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계속 수학이랑 물리화학을 계속 해요. 수학이랑 물리.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 훈련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정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현역인데도 불구하고 재수 안 했는데 현역인데도 불구하고 정시로 가는 애들이 굉장히 뭐 서울대 정시교육이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죠 최고. 그래서 결국 만약에 우리 애가 만약에 과거형제고로 혹시 안 가고 우리 애는 우리가 딱 이 학교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이게 밑에 나오죠. 내신. 어머님들 항상 걱정이 뭐냐면 우리 영재고 보냈을 때 내신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진짜 정말 잘하는 애들 틈바구니에서 내신 안 나오면 영재고 가고는 더 없는 거 아니야. 하나도 마찬가지로 다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유일하게 답이 있는 학교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내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미 원래 제가 지하철을 되게 잘한다고 했잖아요. 뭐냐면 2학년 딱 됐을 때 너 빨리 이쪽으로 빠져. 너 빨리 이쪽으로 빠져서 딱딱딱 동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애들 철저히 정시로 또 완전 돌려버리기 때문에 정시로 아무리 내신이 아니더라도 결국 내신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정시로 아이들 잘 보내요. 그래서 정말 서울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명수 1이라고 했죠. 명수 1인데 정말 하나고에서 좀 부족한 의치안도 거의 뭐 상상도 다음도 2등
의치한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결국 요새는 뭐 어쨌든 제일 핫한 학교가 외대부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 얘네들은 포카는 잘 안 보여요. 포카는. 뻥이랑 카이스트 이쪽으로는 잘 안 보내고 오로지 서울대 의치한 이쪽에 거의 다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애가 여자이다. 딸이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추천. 저희 조카도 이제 여자여서 제가 많이 추천하겠었는데 무조건 여학생이 내신을 따거나 활동하기 되게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학교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외대부고는 옛날에 용인외고 일 때부터 여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선호도가 높은 학교였기 때문에 저는 여학생이라면 이 학교 한번 추라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농담이지만 앙드레 김 디자인, 앙드레 김스인 디자인은 최고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애들 제가 한 번씩 수업 들어올 때 보게 되면 쟤들은 뭐 해리포터가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막 마법사 같은 애들이 막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교복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애들이. 그 다음에 교사도 전국에서 국내 최고. 그러니까 아까 뭐 건물이 멋있다고 했지만은 사실 이제 경기도에서 워낙 그 부분을 수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쾌적한. 왜냐면 하나고라든지 삼사고 이런 데는 다 도시 한가운데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환경이 다 쾌적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뭐 녹지 주변에 다 오고 있고 굉장히 쾌적한. 그래서 외대부고 뭐 마지막으로 장단점 잠깐 말씀드리면 정말 여기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울로 치면 김밥천국. 아시잖아요? 김밥천국. 뭐냐면은 그냥 가면 돈가스도 팔고 김밥도 팔고 우동도 팔고 김치찌개도 파는 그런 김밥천국입니다. 뭐냐면 이 학교는 다 갖추고 있어요. 제가 말씀.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그래서 이 학교가 그래서 선택할 때 되게 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정시의 상상호는 사실 정시로 유명하죠. 그래서 정시를 지금 역시 상상호학교랑 따라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 안 하고 그 다음에 유학의 민사고 왜냐면 그 용인외고의 후신이기 때문에 여기는 은근히 유학과 국정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마 제가 봤을 때 다 갖추고 있는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외대부고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모든 학교는 나름의 하나씩 결핍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률도 가장 높은 자사고 그 다음에 대충 이제 핫한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들 놓고 보면 제가 말했어요. 초사, 초 때부터 그렇게 빡세게 다니는 애들이 보통 중1 때 이제 뭐 하이탄 물어부터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화원학교 끝내고 해서 중2 딱 됐을 때 영재반을 들어온 애들도 있지만은 보통 스테이츠 어머니는 영재반에 틀어가지고 외대부고반으로 트는 애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요새는 좀 핫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제는 서울대가 학년 기준은 72명, 그러니까 서울대 정시수사들 72명, 서울예고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예체능계를 제외하고서는 뭐 국내 1위고. 그다음에 종교생의 장난 아니에요. 종교생의 40%가 그냥 서울대 의치한 다지락 합니다. 40%. 이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 또 영재고나 또 과고를 가는 거에 비해서 또 그렇게 또 분수를 공부할 필요가 아니니까 외대부고. 그래서 한번 여기도 도전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특히 엄마들이 제일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주말마다 대치동으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거 엄마들한테 최고의 메리트거든요. 뭐냐면은 사실 뭐 하나도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영재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 그런 학교들이 대다수인데 얘들은 뭐 매주 나와요. 매주 나오다 보니까 엄마들이 미리미리 학원이랑 조율해가지고 스케줄 딱 짜놓으면 그냥 버스로 실어서 수업 다 듣고 그냥 결국 학교를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워낙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수시경 시간 뭐 철저히 다 되면 돼요. 학교에서도 가라 그래. 학교에서도 무조건 학원 다니라고 그렇게 추천하니까 굉장히 이게 잘 돼. 그 다음에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동료도 빠방하고 그 다음에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데이터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학교가 가장 그 학비가 좀 저렴할 거예요. 한 1,400만 원대인데 그래서 민사고랑 대략 한 2,700대인데 조금씩 좀 떠들다 싶으면은 유학갈 때 이거 학교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다. 좀 떠들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정말 단점이 이게 되게 치는 단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단점이 거의 유일하게 있는 학교가 외대부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근데 이 외대부고가 아셔야 될 게 물리를 굉장히 강조해요. 제가 그랬죠. 수시의 핵심은 물리입니다. 서울대 수시의 핵심은 물리예요, 진짜. 그래서 외대부고가 유일하게 자사고 중에서 물어무투를 저학년 때부터 필수 과목으로 다 듣게요. 왜냐면 보통 경우에 일반고는 뭐 사실 물리 잘 안 하잖아요. 일반고는 솔직히 물리를 뭐 거의 선택으로 계산하기 들어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광역 자사고라고 할지라도 그냥 원 정도까지 하고 보통 끝낼 때가 많죠. 보통은 뭐 포철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그런데 사실 하나고도 그렇고 외대부고도 그렇고 전부 다 좀 이제 서울대에서 좋아하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원투가 그냥 필수예요. 원투가 필수. 물리 원투, 화학 원투 완전 필수. 그래서 아예 선택 안 하면 안 되죠. 다 들어요.
다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 원투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 역시 전사고를 좀 생각하신다면은 물리 원투나 화학 원투, 생물까지 조금 미리 봐두기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뭐 상사고, 민사고도 이에 준하는 어떤 물리의 어떤 수준, 화학의 수준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 가려면 없습니다. 다른 거 내신 단축. 우리 2학년들 내신 망치면 전사고를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되겠죠. 사실은 내신 뭐 한 번 망치면 사실은 그 기회가 없다고 봐도 좋을 게, 뭐 합격생들 저기 몇 명을 보게 되면은 그냥 내신 다 만점이에요. 올 A. 그냥 올 A가 기본이죠. 그게 처음에 서류에서 이제 200수 뽑는데 거기서 그냥 전부 다 내신은 그냥 올 A에 들어가. 그래서 올 A들만 뽑히고, 그 다음에 정말 출결해요. 출결해서 뭐 지각 몇 번 해서 감점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그런 애들 많이 봤는데 거기서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출결 관리랑 그 다음에 내심이 그 핵심인 어떤 서류에서 핵심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 학교들은 면접이 있잖아요. 면접. 근데 요즘 면접이 약간 어떤 중등 교과의 어떤 공통적인 문항을 벗는 유형에서 벗어나서 외대부도 그렇고 하나부도 그렇고 전부 전반적인 전사부들이 뭘 많이 묻냐면, 고등학교 물어물투, 화학원, 화학투, 생원, 생투에서 나오는 어떤 선행적 지식, 좀 전공적인 지식을 면접에서 많이 물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와서 왜냐면 어차피 들어오면 이게 필수 과목들인데, 그냥 딸기 필수 과목들인데 2학년부터 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중학교 때 하고 왔냐 안 하고 왔냐를 미리 그 시험에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소서에 적게 할 수 없으니까 면접에서 기록이 안 나는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만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 자사고를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해운대고를 왜 좀 추천을 안 드리라고 보고만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 드리냐면, 사실 해운대고를 좀 조사 내려오면서 제가 내려오는 지역에 유일한 이제 강력 자사고니까 제가 이제 좀 우순히 봤는데, 사실은 그런 결과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죠. 왜냐면 데이터는 항상 의치안으로 해운대가 전국에서 뭐 3명 안에 뭐 실적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뭐 서울대에도 뭐 몇 명이면 제가 봤는데, 하나가 제가 그런 데이터를 다 봤는데, 결국 서울대도 굳이 따져보게 되면 서울대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뭐 서울대, 공대, 자연대는 거의 전무예요. 사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오늘 아시다시피 사실 제가 만약에 영재고도 티오가 있듯이 모든 국립대들은 다 티오가 있거든요. 모든 국립대들은 그 지방 아이들에 대한 다 티오가 있는데, 사실 해고 같은 경우에는 좀 보면은 어느 정도 학교 간 애들이 다 좀 이런 것도 되게 민망하지만은 좀 약간 의대들도 등급이 좀 낮은 학교들. 그러니까 정말 뭐 국립대, 뭐 서울대가 있긴 하지만은 사실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뭐 연대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고, 전부 다 국립대, 뭐 부산대, 뭐 경북대,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대학들. 근데 사실 저는 좀 분위기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은 에이 뭐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뭐 몇 수를 시키든지 간에 의사 타이틀만 가지고 자격증이 있으면 라이센스가 아니면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되지도 않는 생각이 가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사실 서울에서 이제 세 번째 학교가 이제 한성화돼요. 무조건 서울 영재고 1등. 그 다음에 세종과학고 1등. 한성과학고 3등인데, 한성과학고에서 좀 어느 정도 전교 수준 안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양대 1를 붙었어요.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낼 것 같아요? 절대 안 보낸다고 하죠. 한양대 의대도 안 보내. 또 반수시켜요, 또 해수시켜요. 왜냐면은 그 정도 대학의 의대를 나왔을 때 어머님들이 얘가 나중에 진짜 레지하고, 그 다음에 인턴 밟고 수련 명구하고 이런 거고, 또 나중에 자기 커리어를 쌓아갈 때 어머님들이 기본적으로 요새 아무래도 의사들도 특히 지방으로 있지만 서울은 완전 포화 상태인데다가,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전망이 썩 밝지 않다라고 봤을 때 진짜 메이저 대학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전사고를 가는 게 낫지, 좀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념히 봐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요거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말씀은, 일단 우리가 영재고를 가건 과거를 가건 전사고를 가건 간에 이 과학에서는 정말 우리 아이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어려운 과목을 할 수 있는 물리원투, 그 다음에 물리원투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물리원투, 그 다음에 화학원투,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좋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 MK 교육에서도 저희 이번 여름방학 7월 달에 이 물리원이 전사고, 과거 영재고를 베이스로 할 수 있는, 실제 베이스로 한다는 말은 어느 학교를 지원해도 그 요소만 들었을 때 물리원까지는 커버가 될 수 있는 수업을 저희가 MK교육에서 7월 달에 제가 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설해서 제가 이제 쭉 물리원 과정, 현행 교육 과정 우리 원년층에서 제가 진행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역시 조금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때 그때 한번 들어주시고 선택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